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두려우신 건 아니시죠? 두려움을 던지세요. 아직도 헷갈리신 건 아니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계속 상승 추세선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5,000불을 다시 재진입을 했죠. 지금은 35,060불 정도 하네요. 계속해서 RSI 과매수 구간을 유지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랠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6일이면 그리고 백투더 퓨처를 해보면 지금의 자리는 2020년 12월 1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셔도 이제 어깨를 쫙 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또한 제가 어느 정도는 미래를 알 수 있겠죠. 버티라는 말은, 견디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질 때 그렇게 주구장창 욕을 얻어먹었고, 하지만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저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버티지 마시고 지탱하지 마시고 손가락 기부 푸시고 궁둥이를 들썩들썩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택은,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는 사람 치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탓을 하면 그때는 편하겠죠. 그런데 영원히 탓만 하다 끝나겠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든 삶은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5년 전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값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이고, 또 지금의 선택이 결국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의 선택을 이 시간에 하시는 거겠죠. 나는 선택했다, 나는 결정했다, 그리고 어쨌든 견뎌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자본주의적 보상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비트나 빗썸을 보면 이제 잡코인들을 건들고 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먼저 상승시키고 여기서 이제 이익을 취한 다음 잡코인, 똥코인에 태워서 이익 실현을 또 해서 그 돈을 끌어 모아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진입을 하는 게 고래들의 전통적인 고집, 아집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거래소 보시면 잡코인들, 똥코인들 상승시키고 있죠. 괜히 그런 거 보시다가 잘못 진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순간 고래들은 또 탈출각을 보이겠죠. 낚이지 마세요. 현혹 당하지 마세요. 디톡스, 영상에 대한 디톡스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동안 여러분들에게 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그냥 제 영상에 대한 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엘리엇 파동에 관한 차트가 꽤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 자료를 살짝 가져와 봤으니까 좀 봐볼까요? 지금 요 차트인데 코인데이스크에서 지금 이 자료를 올렸어요. 2019년 중반 2020년 말을 예측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 구간을 지금 진입하고 있다. 지금 2023년 11월 6일은 2020년 12월 15일과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상승할 걸로 예측한다. 그리고 제가 42,000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모, 밴드웨건,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드디어 입을 털 시기, 그때가 저는 비트코인 42,000불을 돌파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올 건지 참 궁금하긴 해요. 위험하니까 또 타지 말라고 할 건지, 아니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블랙록을 언급을 할 건지,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탈출구를, 새로운 도박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건지, 금리와 곁들여서
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선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다시 비트코인은 사서는 안 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죠? 제 생각은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부정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희한한 게 요새 사람들은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노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모두 다 노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데이터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또 사서는 안 되는 거, 북한이 해킹을 많이 한다는 거, 폐가 망신한다는 거, 이런 데이터들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위기로 보지만 그 누군가는 위험한 기회로 볼 겁니다. 자, 비트코인 42,000불, 그리고 공중파 브로드캐스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타면 지읒 될 것 같다. 지읒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만 모질이 될 것 같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돈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번 더 지금 은행 파산 데이터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큰 규모의 은행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항상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 작은 규모의 은행이지만 충분히 댐이 무너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요새 제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라이브에서 하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찾을 현금이 없어요, 괜찮아요, 빚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꽤 많은 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마통이든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빚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2023년 5번째 은행이 파산을 선언했다. 상당한 대출 손실, 아이오와 은행 부실 선언. 조금 피부로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죠. 힘드니까, 지치니까 버티세요 라고 무지하게 돈을 풀었죠. 그 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도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당한 대출 손실, 부실 채권, 은행 또한 잘못 대출해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를 또 은행은 높여버렸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30%, 25% 정도만 하락을 하게 되면 전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생지옥. 은행이 대출을 해준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더 다운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순해졌죠. 어쩔 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유소 기름값보다 더 변동폭이 적었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성격을 완벽하게 폐지하고 꽤 온순한 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살짝 움직이지만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별 메리트가 없겠죠. 떡상 떡락이 없는, 지금은 뭐 거의 우상향 패턴으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3, 4일 정도 조정을 한 후에 42K까지 아주 찔끔찔끔 살짝 오르는 듯 마는 듯 그런 형태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들어가기도 뭐하고 던지기도 뭐하고 애매한 그런 패턴으로. 그대 아직도 코인 대박을 꿈꾸고 있는가? 블룸버그.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선물 투자자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제 그냥 존버해야 되는가? 이제 현물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뭐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현물 트레이드를 하죠. 그런데 뭐 보니까 제 주위에도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잃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예전만큼 변동폭이 크지 않다.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비효율성, 그지 같은 차트 뭐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다. 매력이 확 줄었다. 매일 숏, 롱 포지션을 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봉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드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은 결국 시장에 안정성이 생겼다고 봐도 되겠죠.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자산가들은 본인이 직접 매도 매수를 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기관에 돈을 맡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점점 그런 투자의 형태가, 방법이, 노선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존 레거시 금융, 전통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자산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XRP를 매수하는 행위 자체가 아마존 초기 시장 그리고 애플 및 넷플릭스의 주식보다 더 큰 잠재력 그리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계속 이야기 드렸죠.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까지 언급을 하면서 금융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의 도구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실물경제, 금융경제, 금융공화국, 신용창조, 통합팽창, 제가 여러가지 비유를 하면서 XRP 투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블록체인 혁명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 저장만 됐다면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들에게 각각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는 거래의 도구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 상자, 뭐 야동 상자, 큰 게임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렇게 시작했던 인터넷 혁명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스마트폰을 개통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곳이 없어요. 거의 다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죠. 인류가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행위는 딱 그거 하나랍니다. 생존의 도구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가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스마트폰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이제 종이를 던져버리고 디지털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놈은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이 아는 한, 종이를 던지고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돈은 요놈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두려우신 건 아니시죠? 두려움을 던지세요. 아직도 헷갈리신 건 아니시죠? 그리고 2023년부터 계속 상승 추세선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5,000불을 다시 재진입을 했죠. 지금은 35,060불 정도 하네요. 계속해서 RSI 과매수 구간을 유지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랠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6일이면 그리고 백투더 퓨처를 해보면 지금의 자리는 2020년 12월 1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셔도 이제 어깨를 쫙 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또한 제가 어느 정도는 미래를 알 수 있겠죠. 버티라는 말은, 견디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질 때 그렇게 주구장창 욕을 얻어먹었고, 하지만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저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버티지 마시고 지탱하지 마시고 손가락 기부스 푸시고 궁둥이를 들썩들썩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택은,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는 사람 치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탓을 하면 그때는 편하겠죠. 그런데 영원히 탓만 하다 끝나겠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든 삶은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5년 전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값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이고 또 지금의 선택이 결국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의 선택을 이 시간에 하시는 거겠죠. 나는 선택했다. 나는 결정했다. 그리고 어쨌든 견뎌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자본주의적 보상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비트나 빗썸을 보면 이제 잡코인들을 건들고 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먼저 상승시키고 여기서 이제 이익을 취한 다음 잡코인, 똥코인에 태워서 이익 실현을 또 해서 그 돈을 끌어 모아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진입을 하는 게 고래들의 전통적인 고집, 아집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거래소 보시면 잡코인들, 똥코인들 상승시키고 있죠. 괜히 그런 거 보시다가 잘못 진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순간 고래들은 또 탈출각을 보이겠죠. 낚이지 마세요. 현혹 당하지 마세요. 디톡스, 영상에 대한 디톡스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동안 여러분들에게 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그냥 제 영상에 대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엘리엇 파동에 관한 차트가 꽤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 자료를 살짝 가져와 봤으니까 좀 봐볼까요? 지금 요 차트인데 코인데이스크에서 지금 이 자료를 올렸어요. 2019년 중반, 2020년 말을 예측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 구간을 지금 진입하고 있다. 지금 2023년 11월 6일은 2020년 12월 15일과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상승할 걸로 예측한다. 그리고 제가 42,000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모, 밴드웨건,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드디어 입을 털 시기, 그때가 저는 비트코인 42,000불을 돌파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올 건지 참 궁금하긴 해요. 위험하니까 또 타지 말라고 할 건지, 아니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블랙록을 언급을 할 건지,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탈출구를, 새로운 도박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건지, 금리와 곁들여서 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선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다시 비트코인은 사서는 안 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죠? 제 생각은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부정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희한한 게 요새 사람들은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노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모두 다 노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데이터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또 사서는 안 되는 거, 북한이 해킹을 많이 한다는 거, 폐가 망신한다는 거, 이런 데이터들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위기로 보지만 그 누군가는 위험한 기회로 볼 겁니다. 자, 비트코인 42,000불, 그리고 공중파 브로드캐스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타면 지읒 될 것 같다. 지읒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만 모질이 될 것 같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돈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번 더 지금 은행 파산 데이터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큰 규모의 은행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항상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 작은 규모의 은행이지만 충분히 댐이 무너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요새 제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라이브에서 하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찾을 현금이 없어요. 괜찮아요. 빚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꽤 많은 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마통이든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빚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2023년 5번째 은행이 파산을 선언했다. 상당한
대출 손실, 아이오와 은행 부실 선언. 조금 피부로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죠. 힘드니까, 지치니까 버티세요 라고 무지하게 돈을 풀었죠. 그 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도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당한 대출 손실, 부실 채권, 은행 또한 잘못 대출해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를 또 은행은 높여버렸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30%, 25% 정도만 하락을 하게 되면 전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생지옥. 은행이 대출을 해준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더 다운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순해졌죠. 어쩔 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유소 기름값보다 더 변동폭이 적었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성격을 완벽하게 폐지하고 꽤 온순한 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살짝 움직이지만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별 메리트가 없겠죠. 떡상 떡락이 없는, 지금은 뭐 거의 우상향 패턴으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3, 4일 정도 조정을 한 후에 42K까지 아주 찔끔찔끔 살짝 오르는 듯 마는 듯 그런 형태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들어가기도 뭐하고 던지기도 뭐하고 애매한 그런 패턴으로. 그대 아직도 코인 대박을 꿈꾸고 있는가? 블룸버그.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선물 투자자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제 그냥 존버해야 되는가? 이제 현물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뭐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현물 트레이드를 하죠. 그런데 뭐 보니까 제 주위에도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잃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예전만큼 변동폭이 크지 않다.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비효율성, 그지 같은 차트 뭐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다. 매력이 확 줄었다. 매일 숏, 롱 포지션을 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봉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드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은 결국 시장에 안정성이 생겼다고 봐도 되겠죠.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자산가들은 본인이 직접 매도 매수를 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기관에 돈을 맡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점점 그런 투자의 형태가, 방법이, 노선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존 레거시 금융, 전통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자산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XRP를 매수하는 행위 자체가 아마존 초기 시장 그리고 애플 및 넷플릭스의 주식보다 더 큰 잠재력 그리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계속 이야기 드렸죠.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까지 언급을 하면서 금융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의 도구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실물경제, 금융경제, 금융공화국, 신용창조, 통합팽창 제가 여러가지 비유를 하면서 XRP 투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블록체인 혁명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 디지털한 공간 안에 저장만 됐다면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들에게 각각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는 거래의 도구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 상자, 뭐 야동 상자, 큰 게임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렇게 시작했던 인터넷 혁명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스마트폰을 개통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곳이 없어요. 거의 다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죠. 인류가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행위는 딱 그거 하나랍니다.
생존의 도구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가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스마트폰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이제 종이를 던져버리고 디지털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놈은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이 아는 한, 종이를 던지고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돈은 요 놈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